네, 2023년 1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을 제외한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 핵심 멤버들은 거의 다 검찰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북한 노동당 중앙청사의 제2중대 아니면 남측 분서였나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용도 조사받는다. 문정부의 청와대는 노동당 중앙본부의 남측 분서였나. 왜 이러느냐?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모든 책임을 문재인한테 떠넘기고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머저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청와대와 내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걸 따라갔다. 이렇게 되면은 지령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실부분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정의용 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왔죠. 그런데 이 2명이 북한 사람 16명을 살해하고 왔다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긴급히 돌려보냈습니다. 때문에 작년 7월 북한 인권단체가 왜 그냥 그렇게 빨리 보냈느냐 하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닷새 만에 북송을 결정했었죠. 이 사건 관련해서 현재는 노영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영철 당시 통일부 장관, 서훈 당시 국정원장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에서 사람이 오면은 정상적으로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원체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제가 하던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절박할 경우에 하게 되죠. 몇 해 전에 오청성 씨가 판문점에서 차를 몰고 그냥 넘어온 적이 있었죠. 그 친구도 넘어왔을 때 그냥 넘어온 게 아닙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쫓기게 되니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총격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청성 씨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봤는데 다 넘어올 때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연이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참 처절한 사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넘어옵니다. 옛날에 기순했던 어떤 인민군 장교는 무슨 부하 사건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다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누가 기순하면은 파렴치범, 어떤 놈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있던 곳을 여간에서는 학대를 받아도 잘 떠나지 못해요. 학대받는 어린이가 부모한테 떠나지 않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도 넘어오게 되면요.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한 거잖아요. 과연 여기서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과 넘어올 때의 흥분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포라는 과정을 합신조가 들어가서 치릅니다. 라포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포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언데 이렇게 담배 한 값 주고 그냥 편하게 먹고 자게 하면서 너 마음 놔도 된다. 우리 왜 컹컹 짖는 강아지가 있으면 가서 좀 친해지려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막 짖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요오요 하면서 이렇게 먹이도 주고 멀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쓰다듬다가 그러면서 쓰다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포라는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지납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담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타치도 안 해요. 조사도 안 해요. 라포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북한 어민 2명은 라포 과정도 없이 바로 보내버렸어요. 물론 이제 청와대 그때 이제 안보팀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하고 왔다 그랬는데 과거에도 살인하고 넘어온 사람 많았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인민을 붙잡아서 강제로 북송하던 그 납치조도 저를 만나서 한국으로 데려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돈 600만 원 썼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기자상 등 여러 가지 상을 받아갖고 상금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김대중 정부였었나?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 근데 그때도 이 친구를 받아줬고, 네, 받아줬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빨리 이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에서 살인을 했다는 걸 알았겠느냐. 아니 설사 그들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신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합신 안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청와대하고 북한 노동당 중앙본부하고 뭐 한라인이 있었던 거 아니야.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 통전부하고 우리 통일부에 있던, 우리 국정원하고 있던 어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 보낸 통지문이라고 들고 왔었죠. 예, 전화 통지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받아 쓴 게 잘못되었고 4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보낸 것들을, 그걸 국정원도 그렇고 받으면은요, 처음에는 북한이 장난질 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밑에 음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 추론도 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북한이 이런 의도로 보낸 거다, 이게 순수한 의도다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주면 그때부터 정보로 활용합니다. 그때 박지원 씨는 그런 과정 없이 덜렁 들고 왔기 때문에 4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북한이 보낸 걸 덜렁 믿어? 그러면 그거는 북한 지령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청와대에서 이 2사람이 북한 사람을 죽이고 왔다라는 걸 덜렁 믿었다, 이것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에 있는 간부들이 민노총 본부 안에서 북한 지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다 일어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이 정의용 씨가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큰 사건이 2018년 12월 20날 동해에 가면은, 동해에서 38선 북쪽으로 약간 더 일본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올라가면 대화태 어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일 공동 수역입니다. 거기에 북한 목선 한 척이 들어왔는데, 여간에서는 우리 한국 군함이 대화태 어장까지는 안 갑니다. 우리 군함은 우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통상적으로 한국 해군의 광개토 대항함이 나가 있고, 또 독도 부근에는 광개토 대항만보다 더 큰 해경의 삼봉함이 나가 있습니다. 해경배는 가끔 대화태 어전 들어가지만 그것도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러 가지 보통은 안 갑니다. 근데 그쪽으로 북한 목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광개토 대항함, 삼봉함은 물론 광개토 대항함까지 달려갑니다. 그때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가 날라옵니다. 일본도 뭔가 정보가 있어서 뭐가 있구나 하고 날아간 거고,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이 배니까 그 배를 납포를 하죠. 납포를 하는데 이 일본 초계기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 광개토 대항하면서 레이더를 쐈어요. 레이더를 쏠 수 있어요. 레이더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휙휙휙 이렇게 둘러보는 건 둘러보는 거죠. 뭐가 있나. 그러다 뭐 딱 꽂히면 딱 쳐다보죠. 그리고 때릴 때는, 칠 때는 더 째려보고 치지 않습니까?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렁슬렁 돌아보는 건 탐지 레이더. 그러다 뭐가 딱 발견돼서 이거 뭐야? 하고 하면 추적 레이더. 추적 레이더는요, 점점 강도가 올라가면 내가 저걸 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아주 그 물체를 쫓아갑니다. 추적 레이더를 쏘게 되면은 사람이 두리두리 볼 때는 대충 보지만 하나 딱 보면 안광이 집중하죠. 그것처럼 레이더 파도 한 군데로 탁 집중합니다. 그럼 그것도 파동이라서, 파라서 저쪽에서 느낍니다. 전자파를 쏘는구나 해갖고 거기에 레이더 워닝 경보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갑자기 삐삐삐삐 울리면은 저놈이 나를 미사일로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도망가거나, 안 되면은 최프를 뿌려서 발사된 미사일은 이 레이더파를 따라오니까 레이더파를 교란시켜서 이걸 이제 빗나가게 하는 거죠. 여간에서는 그때 일본 해상 초계기가 가까이 날라왔기 때문에 육안으로 다 봤어요. 찍은 사진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탐지 레이더에서 추적 레이더를 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초계기가 놀라갖고 왜 이러냐 하는데 뭐 통신을 막 보내줘. 한국 왜 이러냐 그러는데 받지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그때 이제 그 목선은 사람 납포한 다음에 그냥 흘려버렸죠. 그거는 아마 사라졌습니다. 물에 깔아졌거나. 그 다음에 사람은 데려갔다가 우리가 역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궁금한 게 왜 북한 두 사람을 그렇게 내려오는 걸 정확히 알고 우리 두 배가 가서 그것도 한 배가 가도 되는데 삼봉함만 가도 되는데 광개토 대항까지 쫓아갔느냐. 그 다음에 일본은 왜 초계기까지 보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요. 그들이 일본으로 오려고 했는데 상당한 정보를 갖고 근데 한국이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들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북한이 불러줬다는 거죠. 2018년 정의용 씨가 안보실장 할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부탁을 받고 긴급히 두 대형 함정을 보내서 차단했다. 근데 일본도 구하려고 하는데 한 발 늦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일본도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단을 하고 있어 그렇지. 그때 추적 레이더파를 쏘게 한 거는 누구의 짓이냐? 무방국. 일본 초계기인 줄 다 알면서. 그리고 이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그걸 은폐하고 한 거는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겹쳐지고 있는 거죠. 소통 참가라고 하지만 북한이 보낸 거를 그대로 믿으면은요, 그건 북한의 심리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낸 것들을 국정원에서는 늘 분석관들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럴 거다라고 했을 때 그 판단된 자료만 갖고 움직였지, 북한이 불러준 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움직였다면 그들은 주사파죠. 정의영 씨 조사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문정부는 북한 노동당 남측 분소였느냐, 지령받는 것도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노이 노들이 2019년 2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뭐가 있으면 이쪽에 요구했고 그걸 들어줬다는 게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청와대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까지 불러서 다 조사를 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아픔이 있고 반발이 있더라도 주사파를 도려내야 됩니다. 진짜 도려내야 됩니다. 그들이 민주당을 저렇게 아바타처럼 붙잡고 흔들고 있는 이런 꼴, 이재명을 또 활용하려고 한 꼴, 이재명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북한은 정말 아닙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이 지난 5년 동안 북한 지령이나 받고 움직인 조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면서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랍니다.